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준 교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12개의 미국 도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2개의 미국 도시를 통해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12개 미국 도시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본다. 좀 색다른 시도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 역사의 시대적인 전개와 어느 정도 맞물린 도시들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도시가 갖는 지역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북동부, 남동부, 중서부, 중남부, 서부 등 미국 전 지역을 고루 포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도시 강의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았고 때론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미국 문명과 그 정체성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 도시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 하나만 소개해달라면 저희 선택은 보스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적이죠.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보스턴에 연고지를 둔 미식 축구팀이 페이트리어츠, 구단명이 예시하듯이 독립전쟁 기간 보스턴 애국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역사는 영국이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은 미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모국 영국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고자 했을까?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계몽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인가? 아니면 영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의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도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미국 독립을 보는 시각은 이후 미국의 문명을 재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많은 사건이 터졌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며 가장 미국적인 도시로 거듭난 곳이 바로 보스턴이기 때문입니다. (1616년) 영국의 탐험가 존 스미스가 지금의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지역을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의 핵심 타운이 보스턴이었죠. 보스턴이란 이름은 새로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런던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국의 보스턴을 그대로 따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뉴잉글랜드 식민지는 주로 청교도 퓨리탄들이 정착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영국은 기존의 가톨릭,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그리고 대표적인 개신교 교도인 청교도들 간의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상당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뉴잉글랜드 식민지로 이주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급진적인 청교도 분파가 보스턴 남쪽 64km에 위치한 플리머스에 정착했던 순례자들, 필그림스,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620년 혹독한 첫 해 겨울을 보냅니다.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100여 명 중에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이들이 다음에 가을에 감사의 축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기리는 것 자체가 청교도의 역사적 유산이 미국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초기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이후 보스턴 사람들이 보스턴에 갖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자부심은 독립운동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독립전쟁으로 가는 길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보스턴입니다. 영국 정부와 북아메리카 식민지와의 갈등은 대부분 보스턴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1770년 3월 5일 보스턴 주둔 영국군이 보스턴 시민과의 이 대치 상황에서 발포했고 5명의 시민이 사망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스턴 학살 사건, 보스턴 매서커라고 명칭을 붙이죠. 1773년 12월 16일에는 미국의 독립으로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보스턴에서 발생합니다.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반영 일종의 과격파들이 모호크 인디안으로 가장해서 보스턴 항해 정박 중인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선박에 탑선해서 선적에 놓은 차를 몽땅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은 더 이상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반발을 묵과하지 않으려 했고 미국 역시 모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독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1775년 4월에 보스턴 인근에서 영국군과 미국 민병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소막을 열었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이 보스턴에서 발생했으니 보스턴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보스턴 곳곳에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빨간 벽돌길로 포장된 이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보스턴 학살, 보스턴 차 사건과 같은 역사적 유적지와 보스턴의 대표적인 애국자들의 묘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 시의 이 깃발과 인장의 로고에는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이런 슬로건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여기서 아버지들은 앞세대에 살았던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은 청교도의 성지로 출발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보스턴이 계속해서 청교도들의 낙원으로 정착했을까요? 미국은 이민의 국가이잖아요. 특히 1840년대는 미국 이민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으로 대규모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무려 1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1840년 뉴욕 인구가 30만 정도였으니 그때 얼마나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밀려왔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동부의 항구 도시에 정착을 시작했는데 보스턴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가톨릭 교도들이었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보스턴은 청교도의 중심지잖아요. 기존의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들이 하루가 멀게 이게 몰려오는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을 가만 둘 리가 없었겠죠. 그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보스턴은 아일랜드계 가톨릭 교도들을 겨냥한 반이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아일랜드 운동은 이후 미국의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러한 운동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남북전쟁입니다. 1861년부터 4년 동안 미국은 남과 북의 내전, 즉 남북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일랜드인들이 북부 연방군에 지원함으로써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들의 반아일랜드 운동이 약간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남북전쟁을 계기로 아일랜드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스턴은 미국 도시 중에서 아일랜드계가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스턴에서는 약 4명 중에 1명이 아일랜드계 후손이라고 합니다. 1960년 선거에서 존 F 케네디가 최초의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케네디는 아일랜드계가 이룩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었죠.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에도 반가톨릭 정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네디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이 이제 반가톨릭 정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케네디가 보여주듯이 보스턴은 민주당의 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의 성지로서 반아일랜드 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이 이렇게 진보의 상징으로 된 것은 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가 섞이며 서로를 알게 되면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봅니다. 보스턴은 현재 미국 내에서 아일랜드 문화가 가장 풍성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보스턴 최대의 축제입니다. 아일랜드의 상징인 녹색 의상을 입고 다채로운 퍼레이드 등 온갖 행사로 일주일 내내 보스턴은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듭니다. 보스턴의 프로농구 팀은 셀틱스인데 이는 아일랜드인을 포함한 켈트족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만큼 아일랜드계를 배려한 구단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보스턴 사람들이 갖는 교육에 대한 자부심도 보스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636년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보스턴에 세워졌습니다.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목사에 의해 청교도 교육을 위해 세워진 하버드를 시작으로 MIT, 즉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와 터프스 대학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들이 보스턴에 위치합니다. 이들 교육 및 연구기관들은 인문사회, 법, 의학, 공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미국의 발전을 선도한 인물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스턴은 미국 지성의 산실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보스턴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탁월한 연구 인프라를 배경으로 보스턴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미국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스턴에 소재한 5,000여 개의 하이텍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래 애플과 테슬라를 꿈꾸며 열정을 불사르고 있죠. 미국의 문학과 철학 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보스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올드 코너 서점가는 미국 문학의 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문학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공공도서관은 미국의 최초로 무료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스턴의 지적유산 때문인지 미국 내에서는 인구 비례 가장 많은 자선 및 기부자들이 사는 곳이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이 갖는 도시의 역사적 의,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보스턴 사람들이 갖는 보스턴에 대한 자부심은 미국 내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이 계속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전통을 잊지 않으며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대도시처럼 어두운 터널에 들어갈지 그 열쇠는 보스턴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 낳은 미국 최고의 정치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국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보스턴 사람들이 자유에 잉태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한 보스턴은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의 역사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프리덤 트레일을 걸으면서 보스턴이 갖는 깊은 역사적 유산을 보는 동시에 보스턴의 정신적 유산까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미국 하면 이 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1번지 뉴욕입니다. 감사합니다.